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승부식 59회차 7월 24일. 자,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승부식 고배당 조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3경기고요. 승부식 142번부터 150번까지 경기 3경기. 자,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시카고 컵스는 마커스 스트로먼, 필라델피아는 잭 휜러가 선발로 나서네요. 자, 선발 투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라델피아는 잭 휜러를 선발로 내셨네요. 자, 잭 휜러 시즌 8승 5패에 방어율 2.89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즌 컵스 상대에 1패, 0승 1패에 6.35로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에는 컵스를 상대로 한 차례 등판해서 0승 1패 기록하고 방어율 6.35로 나쁜 기록이 있고요. 일단은 자, 휜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등판을 한번 볼게요. 어디였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토론토 원정에서 선발로 나서서 4.2이닝 2피 홈런 6실점. 좋지 않았다. 패전 투수 됐고요. 4.2이닝 2피 홈런 6실점으로 선발로서 이닝도 많이 먹어주지 못했고요. 피안타뿐만 아니라 피홈런 2개도 기록하면서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나왔고 실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서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위력적인 투구를 하곤 있다. 하지만 유지하고 있다. 자,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휜러 같은 경우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 홈에서 방어율 1.62에 그칠 정도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정리를 하자면 휜러 같은 경우는 최근 8승 5패 2.89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지난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4.2이닝 2피 홈런 6실점 나쁜 투구를 했지만 최근 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내일 경기죠. 내일 경기가 홈에서 치러지고 휜러 같은 경우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고 방어율 역시 1.62에 그칠 정도로 나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컵스를 상대로는 좋지 않았던 기억도 있다. 변수랑 강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시카고 컵스는 마커스 스트로먼을 선발로 나섰는데, 자, 스트로먼 같은 경우는 22시즌 2승 5패 4.69의 방어율, 그리고 21시즌 필라델피아 상대로 2승 3패 1.80의 방어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트로먼 같은 경우는 뉴욕 매치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4.1이닝 1피안타 1실점 투구를 했다. 지난 경기 매치 홈 경기에서 4.1이닝 1피안타 1실점.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4.1이닝 1실점 투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닝을 먹어줬다. 하지만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최근 부상에서 회복해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부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상에서 회복해서 아무래도 많은 이닝을 감독이 던지지는 못하게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이닝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부상 복귀에서 두 경기 8.1이닝 1실점으로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그게 있는데 중요한 기록이 바로 이 친구는 스트로먼은 홈보다 원정에서 좀 더 좋은 투구를
방어율도 2.45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홈보다 원정에서 방어율이 2.45로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5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무실점, 3이닝 2자책, 원정에서는 6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그리고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호투를 했던 기억이 많다. 호투를 했던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두 투수 모두 엔간치 이번 경기에서는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는 전제를 깔고, 자, 다음 타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날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날 경기에서 먼저 필라델피아부터 볼게요. 컵스부터 볼게요. 컵스. 어제 분석했죠. 선발 스틸이 5이닝 1실점 호투를 했고, 타선에서는 4회에 콘트레라스의 동점 홈런, 동점포 및 5회 모렐의 2타점 역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6득점의 빅이닝을 만들고, 이후에 벨라스케즈가 대타로 나와서 홈런까지 치고, 스즈키 역시 홈런 나오면서 컵스의 타선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15대2로 대승을 거둔 시카고 컵스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예상했던 깁스는 4.1이닝 6실점 투구를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죠. 어제 날짜 예상했던 거랑은 반대로 경기가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게 깁슨이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도 못했고, 컵스의 타선이 타격 사이클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 컵스의 타격 사이클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연패를 하지는 시리즈 연패를 끊어주지 않을까 라는 일단 추측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 자, 이 근거를 대자면 일단 힐러 같은 경우 직전 등판에서 토론토한테 야무지게 맞았지만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투구를 하고 있다 라는 전제가 있고요. 자, 이닝 소화력도 이닝도 마찬가지 홈에서 더 잘 소화하고 있다. 힐러 같은 경우 홈에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도 하고 있고, 이닝도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투수다. But 전 경기에서 컵스의 타선이 폭발했다. 하지만 폭발한 타선이 힐러의 공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컵스의 스트로먼의 경우, 스트로먼 같은 경우는 최근 부상 회복한 지 회복 후 세 번째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부담이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6이닝까지를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 투수한테도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요. 컨디션도 그렇게 좋을 거라는 예상도 그렇게 크게 되진 않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컵스의 불펜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에 필요한 점수를 낼 전망. 비록 선발 싸움에서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긴 이닝을 소화하는 쪽은 필라델피아의 힐러 쪽이 될 것이고, 스트로먼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이닝을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면서
불펜 싸움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필라델피아가 불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며 힐러보다 먼저 내려가는 컵스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자, 이 경기 중요 포인트 적고 가도록 할게요. 자, 폭발한 컵스의 타선. 하지만 힐러까지 공략할 수 있을까? 홈 극강 힐러를 공략하나가 중요 포인트고, 이 경기 추천픽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로 예상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서 최종 조합 궁금하신 분들은 자, 수익방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어떠한 요구도 드리지 않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채팅방이 아니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셔서 내용 분석이랑 자세한 실시간 정보, 바뀐 선발 투수, 라인업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가져가셔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자,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이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발 투수부터. 자, 먼저 디트로이트는 마이클 피네다가 선발로 나오고요.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홈팀 디트로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의 경우 디트로이트는 마이클 피네다 이 투수의 경우 시즌 2승 5패 방어율 5.2로 올 시즌 그리고 미네소타 상대로 한 차례 등판해서 1패에 7.20의 방어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네다 이 투수는 직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 2이닝 8실점 투구를 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일단 기본 스탯부터가 좋지 않은 투수기도 하고 상대 팀을 상대로도 한 차례 등판해서 1패에 무려 7.2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최근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2이닝 만에 8실점 투구하면서 강판이 되었다. 대량 실점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투구 내용이 좋은 투수도 아니고 이렇다 할 강점이 있는 투수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9위, 구속, 이닝 소화력 모두 좋지 않다. 마이클 피네다 유명하죠. 그리고 일단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운영을 너무나도 어렵게 가져갔고 직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피홈런이 매 경기마다 나오고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거기에 구속도 좋지 않고 제구력도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은 꼭 맞고 있는 투수. 그리고 미네소타를 상대로 원정에서 이미 한 차례 두들겨 맞은 기록이 있는 투수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자, 마이클 피네다 이 투수를 냈다는 것은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투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냈다기보다는 이번 경기 불펜데이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클 거예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팀의 특성상 선발 투수보다는 불펜의 안정감이 조금 더 강력한 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독의 생각을 추측하면은 피네다로 2에서 3이닝을 먹고 불펜데이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왜냐하면 뻔히 최근 폼도 좋지 않은 투수기도 하고 이미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 차례 오지게 두들겨 맞은 기록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투수로 긴 이닝을 소화할 거라는 기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말은 즉슨 이 투수로 오프너 역할 또는 그날 컨디션을 체크했을 때 호투를 하면은 길게 가져가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불펜데이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은 시즌 6승 3패에 방어율 2.99, 그리고 올 시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승 0패에 무실점 피칭을 한 기록이 있다. 자, 라이언 같은 경우는 직전 미러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직전 미러키전 홈 등판에서 5.1이닝 1실점 투구 기록했고 나쁘지 않은 이닝을 소화했고 실점 최소화, 비록 5.1이닝이라서 긴 이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해줬고 실점 역시 최소화하며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투수 역시 부상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 첫 경기에서는 비록 좋은 투구를 하진 않았어요. 4실점 기록하면서 이 복귀전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복귀전 첫 경기를 제외하고 이후 5경기에서 방어율 3.29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고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도 홈에서 한 차례 등판 7이닝 1피안타 9K 무실점 완벽 투구를 한 기억이 있는 투수다. 이 팀 같은 경우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조 라이언이라는 선발 투수가 나오고요. 시즌 6승 3패 2.99의 방어율이고 최근 마지막 경기 폼을 봤을 때 5.1이닝 1실점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5.1이닝 1실점 실점 최소화하고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해줬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 투수 역시 마이클 피네다와 비슷하게 부상에서 복귀전을 치렀지만 첫 경기에서는 비록 제구력도 난조하고 실점도 많았지만 이후 5경기에서 방어율도 낮추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고 상대 팀을 상대로도 무실점 완벽 투구를 기록한 기억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조 라이언에게 마이클 피네다보다는 큰 기대를 걸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자, 다음 두 팀의 직전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트 같은 경우는 전날 오클랜드와 더블헤더를 치렀죠. 오클랜드와 더블헤더에서 나눠 먹기를 했다. 1승 1패를 기록했다. 1차전 예상대로 스쿠발이 6이닝 1실점 후투했고 타선에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7대2로 완승했고 2차전에서는 게럿 힐이 5이닝 3실점으로 마찬가지로 스쿠발보다는 아니지만 무난한 피칭을 했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타선이 침묵하면서 1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5대0으로 패배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고요.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후반기 첫 경기를 보여주는데 자, 일단 디트로이트 기록 보면은 이미 후반기에서 2경기나 치렀고요. 1차전에서는 스쿠발이 호투했고 2차전 역시 게럿 힐이 호투를 했지만 1차전에 비해서 2차전에서는 타선이 식어버리면서 1점도 뽑지 못하고 5대0으로 패배를 했다. 그리고 미네소타 볼게요. 미네소타는 후반기 첫 경기를 치른다. 그래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가장 최근 경기인데 자,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 누구였지? 잠깐만요. 기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처가 4.2이닝 4실점 기록했고요. 타선 역시 침묵했다. 그래서 11대0 석패로 1승 3패로 시리즈를 마감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클 피네다가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미네소타가 앞서고요. 그리고 하지만 타선 같은 경우는 반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 전반기 마지막에서 침묵, 타선이 침묵했고 휴식기를 들어갔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후반기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에서 타선이 역시 침묵했다. 조금 더 하지만 휴식기를 길게 가진 쪽은 미네소타. 디트로이트는 전 경기 더블헤더를 치러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미네소타가 훨씬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발 마찬가지. 조 라이언은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고 상대 투구 호투 기록이 있다. 조 라이언, 미네소타의 라이언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첫 경기에서는 비록 안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피네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지 않은 투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펜데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아, 목이 자꾸 타네. 잠깐만요. 불펜데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자, 최종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 왜냐하면 일단 투수부터 미네소타의 선발 라이언은 개막전 선발에 이어 후반기 첫 경기에도 등판을 하는데 이 말은 개막전 선발 그리고 후반기에서도 첫 등판을 한다. 이 말은 감독의 적극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투수다라고 결론을 짓고요. 비록 이 투수가 예를 들면은 매치에 슈어저처럼 슈퍼스타급 에이스 투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고 그렇게 구속이 빠른 투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투수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고 감독에게 적극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미들맨이고 디트를 상대로도 굉장히 호투를 했던 기억도 있고 최근 디트로이트 타선이 워낙 컨디션이 좋지도 않고 전 경기에서 침묵하기도 했고, 반면 최근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식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지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자, 디트로이트의 피네다의 경우 부상 복귀해서 무난한 투구를 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직구의 구속이 떨어지면서 매 경기 피홈런을 허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임.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왜냐?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피네 당이라 적혀있네. 자, 마이클 피네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주무기가 직구예요. 이 패스트볼이 가장 자신의 주력 투구가 되는데,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종인데, 최근 이 투수가 구속이 굉장히 좋은 구속은 아니에요. 계속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타자들한테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매 이닝마다 위기를 허용할 수 있는, 이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하지만 미네소타 역시도 타선이 기복이 있지만 장타력만큼은 디트로이트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피네다를 상대로 한 차례 타선이 폭발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피네다가 매 이닝 위기를 초래하며 미네소타의 장타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 말은 즉슨 자, 중요 포인트. 피네다 이번에도 구속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미네소타의 장타력을 피네다가 과연 억제할 수 있을까? 라고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의 장타력을 피네다가 제 생각에는 절대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그거예요. 자, 피네다가 비록 호투를 하지 못했지만 미네소타의 타선이 침묵해서 후반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조금 유리해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로 미네소타의 승리를 갖추고 기준점은 일단은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분석 끝났고요. 자, 다음 분석에 앞서서 이번에도 최종 조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방 한 번씩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오셔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과 내용 분석 그리고 결장자, 라인업 등등 구장 정보까지 원하시는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방 입장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은 무료로 어떠한 요구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골 때리는 경기였죠. 자,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자, 어제 날짜 분석을 한번 돌이켜보고 전날 이거는 선발 투수보다는 어제 경기부터 다시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팀은 어제 날짜로 한 차례 맞대결을 치렀죠. 자, 두 팀 전날 맞대결 복귀. 자, 전날 맞대결에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페이스로 신시내티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9대5로 신시내티가 승리를 가져갔다. 개 역배 터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수 통계를 볼게요. 예상했던 선수 통계. 자, 세인트루이스부터 볼게요. 세인트루이스 예상대로 웨인라이트가 나왔는데 5.1이닝 7실점. 웨인라이트가 애초부터 무너지면서 불펜 7실점까지 하고 내려갔고요. 여기서 이어서 뭐 힉스, 오비에더, 톰슨 나와서 각각 힉스가 1실점, 오비에더가 1실점 하면서 불펜 역시 안정적인 투구를 못 해주면서 초반부터 경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신시내티의 경우는 애쉬크래프트가 선발로 나와서 애쉬크래프트 역시 4실점을 기록했고요. 애쉬크래프트 4.2이닝 4실점 기록했고 이후로 디아즈, 파머, 지보, 스트릭랜드, 산머틴 이렇게 불펜들이 나왔지만 불펜들 역시 그래도 불펜들이 다 합쳐서 신씨의 불펜이 4명이 올라와서 도합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선이 폭발한 타선 한번 볼게요. 자, 신시내티의 타선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선발 9명 중에서 8명이 모두 7명이 안타를 기록했고 멀티히트를 기록한 타자가 파머, 라피에르스키, 나퀸까지 총 3명의 타자들이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중요한 잠깐만요. 모두 전체적인 이게 타선이 폭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심 타선뿐만 아니라 모든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뽐냈다. 그리고
팀 내 3명의 타자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예상외로 웨인라이트가 쉽게 무너지면서 선발 싸움에서 애초에 터지면서 신시내티가 타선 역시 폭발했고 불펜 역시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날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날짜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신시내티의 경우 마이크 마이너가 선발로 나섰는데, 자, 마이크 마이너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승 6패 6.21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앵무를 상대로 2패를 기록하고 5.73. 지난 시즌 앵무 상대 0승 2패 5.73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자,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 투수의 직전 경기였던 양키스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했는데 4이닝 동안 무려 3볼넷 6탈3진 5실점 1자책 투구를 했다. 이때 실책 굉장히 뼈아팠죠. 실책도 있었지만 대량 실점도 하면서 투구 내용은 정말 쓰레기였다. 너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나마 피홈런은 나오지 않았던 점이 긍정적이었다. 왜냐? 양키스 같은 경우는 홈런 공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책이 아니었다면 준수한 피칭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투구였는데요. 그나마 피홈런이 없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자, 이 투수 마이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시즌 초음부터 함께한 투수는 아니고 부상으로 시즌 중반에 선발 대열에 합류한 투수다.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하지만 피홈런이 있었다. 8경기 중 7경기에서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피홈런 12개를 기록. 좋지 않은. 앵무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5이닝 4실점, 홈에서는 6이닝 3실점 투구를 했다. 자, 이 정도 기록이 있고요. 마이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은 신시내티에서 있었을 때 기록이고, 홈에서 6이닝 3실점 같은 경우는 캔자스 시티 시절에서 6이닝 4실점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투수다라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무실점 피칭을 하는 투수도 아니고 투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점이 많고, 피홈런 역시도 12개나 있으면서 좋은 투구를 하는 모습은 아니다. 기본 실점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투수고요. 자, 좋은 투구를 했다라는 기억도 없고, 최근 방어율도 좋지 않고 1승 6패 6.21, 그리고 피홈런도 많았고 부상에서 돌아와서 그다지 좋은 투구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자, 세인트루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의 스티븐 마츠 같은 경우는 시즌 3승 3패에 6.03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그래도 신시내티 상대 1승 0패 1.80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인데, 자, 한번 이 투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티븐 마츠의 경우 이번 경기 부상 복귀전을 치른다. 약 2달 만에 복귀전. 이 부분 중요하고요. 마지막 등판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마지막 등판이 5월달 5월 22일 피츠버그전에서 마지막 선발 등판이었고요. 이날 등판에서 어깨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이게 마지막 등판이었고요. 재활은 어느 정도 6월 말부터 재활 시작했다고 하는데 4경기에서 12.2이닝 재활하면서 6월 말부터 재활 등판 시작해서 4경기 12.2이닝 3실점. 그냥 뭐
재활 등판에서 4경기에서 12.2이닝 3실점 기록했고요. 피안타 9개, 탈삼진 17개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닝도 소화했고 마지막 재활 등판에서 4.1이닝 소화했고 투구수 81개까지 나오면서 무실점 투구까지 했죠. 무실점 피칭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제구력도 회복했고 이닝을 먹는 이닝 소화력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시내티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미 한 차례 등판을 했었는데 5이닝 1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 투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전이지만 복귀 중에서 재활 등판에서는 내용이 괜찮았던 투수고 앵무를 상대로도 신시내티를 상대로도 무실점 피칭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1실점. 자, 그러면 이 두 팀의 전날 경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날 애쉬크래프트는 4.2이닝 4실점 기록했지만 이후 불펜이 나머지 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냈다. 잘 막아냈고 타선에서는 나킨, 솔라노, 보토, 인디아 등등 타선이 폭발하면서 승리했다. 역배를 터뜨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웨인라이트가 5.1이닝 동안 7실점 투구를 하면서 팀 2연승을 끊어내버리는 안 좋은 찬물을 끼얹는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일단은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저는 그래도 앵무를 한 번 더 믿습니다. 왜냐? 자, 앵무새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마츠가 비록 복귀전을 치른다고 해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재활 등판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이닝도 어느 정도 소화했다. 자, 일단 마츠 같은 경우는 어깨 부상이라서 복귀전을 치르는데 약간 복귀 시점이 이르다라고 느낌도 있고 대부분 복귀전에서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활 등판 기간 동안은 굉장히 준수한 피칭도 보였고 선발 투수로서 이닝도 어느 정도 긴 이닝을 소화하고 투구수도 꽤나 많았지만 구위나 제구에 문제는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신시내티 원정에서 호투를 했던 기록도 있다. 신시내티 원정에서도 좋은 투구를 했었다라고 해서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세인트루이스의 손을 들었고요. 저는 하지만 신시내티의 타선이 전날 비록 폭발했지만 웨인라이트를 상대로 굉장히 타선의 힘이 폭발하면서 승리를 따냈지만 오늘 경기에서 마츠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괜찮다면은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다. 신시내티의 타선이 비록 어제 폭발했지만 오늘 마츠의 투구를 공략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조건 터졌다고 다음날 경기에 폭발한다라는 그런 분석은 없기 때문에 마츠의 컨디션만 괜찮다면 5이닝까지도 충분히 마츠가 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 기다리던 이 경기의 핵심 자 신시내티의 마이너는 부상 복귀 이후 지속적으로 아쉬운 투구만 보이고 있고 실점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다. 플러스 피홈런 12개 꼬리표를 달고 있죠.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신시내티 선발 마이너는 부상 복귀 이후 계속해서 아쉬운 투구만 보이고 있고 실점도 굉장히 많은 투수예요. 스티븐 마츠에 비해서 굉장히 투수 싸움에서는 열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중요 포인트 신시내티의 홈구장. 여러분들 야구 배팅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시내티의 홈구장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보다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피홈런이 많은 투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홈런이 많은 투수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선발로 나왔다. 그리고 최근 부진한 모습만 보였다.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선발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 마이너 같은 경우 구속도 떨어졌고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거기에 일단 추가로 세인트 홈구장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마이너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안길 것.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전날 그래도 비록 패배를 기록했지만 홈런을 때려낸 골슈 그리고 아레나도 등 좌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앵무다. 앵무 타자들이 좌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날 비록 앵무가 패하기는 했지만 두 팀 모두 타격감에서는 솔직히 비록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가 졌지만 신씨의 타선이 폭발했지만 세인트도 좌투를 상대로 강한 타자들을 겸비했기 때문에 즉 이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투타 모두 우세한 모습 보이면서 승리를 챙길 전망이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신시내티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복귀전을 치르는 마츠 상대는 피홈런 상대는 방아 전문 피네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피네다래 마이너 방아하면 피네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복귀전을 치르는 마츠 그리고 상대는 방아 전문 마이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타선이 폭발한다는 기준으로 마이너 같은 경우면 충분히 오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경기와 최종 조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이거든요. 무료 입장하셔서 매일마다 공유되는 프로토 고배당 조합 및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발 라인업, 결정 정보, 주요 경기 프리뷰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